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2달 남은 4.15 총선에 대한 분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요, 지금 대통합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합만 성공한다면 수도권은 싹쓸이하는 게 일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구도나 이슈, 소위 말하는 정치공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바로 인물, 공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김정기 박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사실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어요. 네. 구도나 이슈, 이번에 너무 좋긴 한데 그런 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대로 된 인물만 나오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한다. 그렇죠. 지금 현재 구도 이슈 인물이 이제 소위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3대 요소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뭐 구도적인 측면도 현재로 가면은 썩 나쁘지가 않고, 이슈도 우리가 야당 입장이니까 정권 심판으로 가면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구도나 이슈만 가지고는 우리가 수도권 대첩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고요. 그 인물이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람이라는 게 구도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인물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바람이 일어난다면 인물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물론 구도나 이슈도 나쁘진 않은데 바람이 일어난다면 인물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바람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인공적으로라도 바람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혁명적인 공천 과정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물갈이 차원이 아니고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말하듯이 판가리 수준까지 인적 교체를 쇄신을 해버리면은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네. 사실 그동안 공천에 대해서 말은 많았지만은, 그리고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인적 쇄신 말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인적 쇄신이라는 주제만 던져지지 실체가 무엇인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이제 이 새거를 좋아해요. 네. 헌거보다는 새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선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 미국은 이 재선 3선 4선 인컴번트 어드밴티지라고 해서 현직 의원이 재선 3선 4선 5선 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95%를 넘습니다. 예. 그냥 구간이 명간으로 가는데 우리는 신간이 명간이에요. 네.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현역 교체 비율이 50%에 달합니다. 예. 그것은 민심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자유한국당이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적 쇄신 작업을 혁명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웬만해서는 국민들이 감동하지 않고,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교체율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0%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거잖아요. 예. 한 70% 정도, 7, 80%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7, 80%요? 예, 제가 한번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근차근히. 우선에 이제 먼저 구도도 좀 한번 짚어보죠. 네. 선거 구도가 썩 나쁘진 않습니다. 네. 선거 구도라고 하는 것은 좌우 진영이 전열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전열 정비를 하는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전열 정비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원래 새누리당이 현재 새보수당과
현재 자유통일당이죠. 그렇죠? 네. 뭐 우리공화당 이런 식으로 해서 4분 5열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황교안 대표의 탁월한 통합 리더십으로 네. 새 보수당하고 통합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매우 높아졌죠. 높아졌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최근에 창당을 선언한 김문수당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네. 자유통일당하고는 새 보수당하고 통합을 하면은 김문수당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김문수당하고 또 통합을 하면은 유승민당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황교안당과 김문수당과 유승민당이 하나로 가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결국 제가 볼 때는 최선의 방책보다는 차선으로 이럴 경우는 가야 되는데 네. 뭔가 하면은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외연 확장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집토끼들은 그대로 두고 소위 말해서 산토끼를 잡는 건데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에 월경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유승민당과 통합을 하는 효과는 중우 진영에 있던 이 유권자들이 일정 부분 자유한국당으로 합류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통합 효과가 상당히 큰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통합의 순수는 맞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리는 지도가 딱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유승민당하고 합당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문수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유, 김문수 지사가 원래 우국 충정이 있는 분이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김문수 지사는 애국자 그 자체입니다. 사심도 없고. 그런데 자유통일당을 상당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애국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자유통일당은 어쨌건 유승민이 거부하니까 예. 김문수하고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선거 연대를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당하고 통합을 하면은 유승민당하고 이 선거 연대를 해야 되고 예. 유승민당하고 통합을 하면은 김문수당하고는 선거 연대를 하면은 우리가 거의 90% 승률을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빌리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그림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총선 승리의 바로미터는 결국은 수도권 승리잖아요. 지역구 255석 중에 122석이니까 절반에 가까운 것이 서울과 경기와 인천입니다. 네.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총선은 패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수도권 승리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범보수 진영이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분위기로 가면 후보 단일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 후보 단일화가 거의 되는 거거든요. 이제 통합을 하건 선거 연대를 하게 돼 있으니까. 후보 단일화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선택의 해야 여지가 되는 없는 거죠. 통합을 하건 선거 연대를 하건 그렇죠. 무조건 후보 단일화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네.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도권에 122석 중에 우리가 만일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다면은 50%는 먹습니다. 네. 61석은 가져와요. 예. 지금 몇 석인지 아세요? 몇 석인가요? 31석입니다. 아, 더불어민주당이 82석이에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지난번에 그 막장 공천, 진박 공천 해가지고 수도권이 초토화돼 버렸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공천이 그렇게 중요하고 공천을 제대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인적 쇄신을 통해서 공천 혁명을 하게 되면은 수도권 민심이 움직이면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현재 수도권 의석 31석을 61석으로 이렇게 선거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래봤자 전체 50%밖에 안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150석 이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 구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인데요. 이슈는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좀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입니다. 예. 이게 이슈를 이 선점하는 쪽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당 입장에서 결국은 정권 심판론을 이슈로 내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실정이 안보하고 경제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를 우리는 끝까지 물어 뜯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평화파리, 이 위장평화, 가짜평화 파리를 하면서
3년 동안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 운명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잖아요. 예. 평화가 왔습니까? 절대 오지 않죠. 3년 동안 소모전을 하면서 이 땅에 평화가 왔느냐고요. 완전히 사기를 친 거지. 네. 그래서 북한 비핵화 진전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물어 뜯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파탄이 났잖아요. 소주성으로 대표되는 이 핵에 망청한 14세기형 경제 정책 때문에 민생 경제가 파탄이 나고 600만 자영업자가 거리로 내몰립니다. 예. 제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치킨집을 하는데요. 역전에 있어가지고 한 달에 매출이 5천이었어요. 예.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1,000으로 떨어졌답니다. 인건비도 못 준대요. 인건비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문 닫는답니다. 네. 아니 한 달에 5천짜리 치킨집이면 되게 잘 되는 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매출이 5분의 1토막 나버렸어요. 그래서 정리한답니다. 그럼 그 다음 수는 뭐예요? 거리로 내몰리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끼리 국민들만 보호를 하고 우리끼리가 아닌 국민들은 거리로 내동댕이 치는 실정의 실정을,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문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요 두 가지 이슈만 가지고도 선거판을 엎지는 못해요. 그러나 일정 부분 영향력은 행사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부울경 같은 데 있잖아요. 울산, 부산, 창원 민심이 지금 최악입니다. 왜? 산업도시에서 경제가 안 돌아가면은 전 국민이, 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주요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민생경제 파탄을 들고 일어나면서 문재인의 경제 실정을 고발을 하게 되면은 또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까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인물이 관건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잘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잘할 것 같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해내야 돼요. 무조건 해야죠. 예. 아니, 한교안 대표께서 김영호 전 국회의장께 정권을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TK가 전멸의 위기에 있으니까 막 싱숭생숭하니까 한교안 대표가 아이고 뭐 공관위가 전부 다 하는 거 아니다. 최고위에서 뭐 엎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공관위가 다 하는 겁니다. 공관위에서 후보 결정하잖아요. 최고위에서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부결되면은 다시 공관위로 와요. 그런데 공관위원 3분이 동의를 받게 되면은 공관위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김영호와 한교안이 서로 교감하에 이루어지는 건데 달래느라고 했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정권을 행사한다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김영호 의장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주문해 볼까요? TK 현역 국회의원 25명 중에 19명입니다. 네. 100% 교체해야 됩니다. 예. 오늘날 자유한국당이 진박 공천이 있었고 그 여파로 20대 총선에서 폭망했고 나아가서는 박근혜를 탄핵 심판받게 한 주범이 자유한국당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TK 아닙니까? TK 국회의원들은 100%가 이번에 스스로 출마 포기선을 하든지 김명호 의장이 저는 100% 정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당무감사 결과도 100%로 나왔다니까요. 당무감사 결과가 잣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TK 100% 날리고 그 다음 부울경 네. 70% 날려라. 네. 부울경이 40석 중에 28석밖에 안 돼요. 예. 70%입니다. 90% 해야 되는데. 그래서 28석 중에 70%면 20명 날려라. 합치면 몇 명이에요? 39명이죠. 네. 그 다음에 서울이 31명인데 네. 서울, 경기, 인천이요. 수도권이 여기는 수도권은 동토입니다. 네. 수도권은 평균 현역 교체율이 역대 총선에서 50%거든요. 네. 그것만 유지하면 돼요. 왜냐 수도권에 있는 현역 의원들은 경쟁력 있고 원외위원장들도 생고생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 의리 있게 지켜줘야 되는 게 당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냥 평균으로 50% 정도 하면은 31석 중에 16석 정도 되잖아요. 반올림 하면은. 네. 그럼 합쳐서 뭐 한 60석 되나요? 되고 충청도하고 강원도 한 50%씩 치면은 한 10석 정도 해서 토탈 네. 몇 석이에요? 70석입니다. 네. 현재 지역구 의원 91명 중에 70명을 물갈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빈자리에 정말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해서 심게 되면은 바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70개 현역 의원들이 있던 지역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안전지대잖아요. 예. 여기에 좋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수혈을 시켜서 변화된 그런 인적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기에서 모여진 힘으로 전체 수도권 선거에 돌풍이 일어날 정도로 견인을 하려면은 결국은 서울에 중심적인 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누굴까요? 서울 선거를 견인할 수 있는 사람.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한교안 대표입니다. 그렇죠. 한교안 대표가 사적생의 각오로 종로로 출마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승민, 대구 동구을에 출마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유승민하고 이 자유한국당이 관계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든 세월을 보내왔는데 유승민도 서울에 와서 한교안과 더불어서 노원병에 나가면 됩니다. 안철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노원병에 나가게 되면은 안철수가 국회의원을 2번 했잖아요. 인물이 오면은 노원병도 한번 해볼 만해요. 그래서 유승민도 서울에 나오라는 거고 아니면은 두 사람 다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됩니다. 한교안, 유승민이 똑같이 통합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한교안, 유승민이 종로와 노원병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사적생의 각오로 임하면은 국민들이 감동하고 그래서 서울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종로 선거가요. 수도권 선거의 바로 밑입니다. 아시죠? 네. 종로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가 이 득표한 거 있죠? 그것이 정확하게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에 이전이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종로 후보가 한 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62석 전체 수도권 선거의 승리를 견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지역구에 한교안 대표가 출마해서 정말 모든 것을 던지는 각오로 선거에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혁명적인 공천 과정을 통해서 한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지역구 후보들을 제대로 뽑아서 전면 배치시켜가지고 수도권 승리를 견인하고 나아가서는 총선 승리 150석 원내 가반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기 박사님 자유한국당 당원으로서 고언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승리를 위한 조언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대통합해야 됩니다. 누구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와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인물인데요. 현역 의원 다 물갈이 해가지고요. 정말 새로운 인물들이 대한민국을 새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두 다 화이팅해서 이번 총선 다가오는 승리 꽉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기 TV에서도 관련된 이슈 많이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 1877-1477 정기회원 유튜브 회원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